처음이니까 경고인데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회생 사건, 파산 사건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 그리고 형사 조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경고가 나왔다고 하시던데. 예.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걱정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외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매년 6월과 12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남용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경고 또는 징계 이런 조치를 하는 절차를 취해요. 이번에 신뢰성 제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사무실들이 이와 같은 행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막기 위해서 경고를 했다고 보여지니까 혹시 본인이 사건을 맡긴 사무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의뢰하면서 채무자에게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돈 말고 당신 카드 한도가 있으면은 카드론을 받으시라. 1,000만 원 카드론을 받으시고 그 중에 330만 원은 우리에게 수임료로 주고 나머지는 당신 생활비로 쓰셔도 된다 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파산관제인이 파산 사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가장 큰 역할이 채무자가 숨긴 돈을 찾아내는 거예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불러놓고서 당신이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1,000만 원을 카드론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법무법인에서 수임료를 내고 남은 것은 내 생활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 서울외생법원에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경고만 받고 끝나나요? 처음이니까 경고인데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법무사예요. 이 법무사는 채무자를 위장 전입을 서울로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단순히 서울로 관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으로 2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2억 원 중에 면제재산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재산으로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거죠. 이것은 파산제도를 남용한 걸로 인정이 돼서 역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단순히 관할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거는 괜찮아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그곳으로 옮겼다고 거짓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거짓말한 목적이 보증금을 숨기기 위한 거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 의뢰인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산에 자기는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대요. 그런데 직장은 의정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것도 의정부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산외생법원이 유리하니까 내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부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서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실제 살면서 관할을 서울, 수원, 부산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고가 더 많아질 추세인가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신뢰성 제고위원회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신뢰성 제고위원회에서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를 해요.
그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허위 개인 채권자 기재, 채권자 고의 누락, 허위 소득 자료 제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다거나 허위 재산 목록의 제출, 자동차 같은 경우 허위의 시가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위변조된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다거나 채권을 고의로 누락, 신청 대리인 측 상담자를 통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 문제된 사안들을 모아서 매년 6월과 12월에 경고 조치를 할 거냐 아니면 고소고발을 할 거냐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개인회생 사건, 파산 사건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 그리고 형사 조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경고를 받으면은 의뢰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뢰인 자체는 문제는 없죠. 의뢰인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대리인 사무실, 이게 법무사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든 그곳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신뢰를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같은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는 그런 것을 안 받는 게 유리하고요. 의뢰인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